이렇게 한번 외워볼게요. 구리 반짝. 여기에 정답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80%. 터미널 로그 안에요. 숫자 6이 있어요. 자, 이렇게 6.0. 언더스탠드, 펜더스탠드. 진공 중 동일한 세기의 자극을 거리 1m 사이를 두고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이 2.532 곱하기 10의 5승 뉴턴일 때 자극의 세기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자극이 두 개가 있어요. 동일한 세기래요. 그래서 M1이라고 하고 M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웨버가 되겠죠. 웨버. 그리고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대요? 1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작용하는 둘이 뭐 힘이 있을 텐데요. 이 힘의 크기가 F가 2.532 곱하기 10의 5승 뉴턴이더라. 자, 이런데 그러면 이때 이 자극의 세기 이게 얼마가 될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식을 기억하고 있냐? 쿨롱의 힘이죠. 그 두 자극이 있을 때 발생하는 쿨롱의 힘이 얼마인지. 자극의 쿨롱의 힘. 자, 그래서 F는 4파이 곱하기 뮤 제로분의 곱하기 R 제곱 그리고 M1 곱하기 M1이니까 M1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건 뭘 계산하고 싶어요? 이 값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럼 식을 좀 정리해주면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거리는 1이니까 사라지겠죠. M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식을 바꿔주면 결국 M1은 2. 결국 M1은 F분의 6.33 곱하기 10의 4승 루트 씌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값이 2.532 곱하기 10의 5승 나누기 6.33 곱하기 10의 4승 루트 씌워주면 자, 이렇게 4가 나와서 정답은 2, 단위는 웨버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17번입니다. 세 개의 건전지를요 다양하게 접속하여 전압을 얻고자 하는데 얻을 수 있는 전압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단 건전지의 극성은 동일한 방향, 그러니까 서로 역방향으로는 연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건을 갖고 문제를 풀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건전지를 연결하는 방법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직렬로 3개 연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병렬로 3가지를 연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직렬과 병렬을 이렇게 2개의 병렬, 자, 하나 직렬로 연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겠죠. 자, 이럴 경우 얻을 수 있는 전압은요. 첫 번째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게 건전지 하나가 1.5V라면 얘는 1.5V를 얻을 테고 얘는 직렬이니까 1.5의 3배 해서 4.5V. 얘는 여기는 병렬로 자 1.5V 여기는 1.5V가 합쳐지니까 여기는 3.0V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가지의 수는 1가지, 2가지, 3가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전기 회로를 등가 임피던스 뭐라고요? 등가 임피던스 이것을 사용하여 간단히 변화시킨 회로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몰라도요. 일단 답을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1번 퍼지, 2번 단순, 4번 유사라는 단어보다는 3번 이 등가라는 동일한 단어가 있으므로 3번에 대한 정답의 매력도가 높죠. 그럴 경우 3번을 정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등가 회로가 뭔지를 좀 알아볼게요. 자, 등가 회로란 일단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어떤 회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회로에서 나오는 전류가 있겠고 그리고 양단에 걸린 전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오는 전류하고 이 출력되는 전압이 같으면 이 안에 있는 모든 회로, 종류가 다르지만은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이
회로들을 모두 등가 회로로 묶을 수 있다. 하나의 등가 회로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전화번호하고 이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회로로 이렇게 합칠 수 있다. 이것저것 합치고 등가 이렇게 뭐 변환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등가 회로라는 건 이런 개념이고 등가 회로는 등가 저항과 등가 전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안에 등가 저항이라고 했지만 이게 교류 전원으로 바뀌면 등가 임피던스까지 등가 임피던스로 등가 저항을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등가 회로 개념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9번. 3옴인 저항하고 4옴인 인덕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이때 저항에 전압이 60V가 걸렸다면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 얼마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지금 3옴의 저항하고 4옴의 리액턴스를 갖고 있는 인덕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3옴에 지금 60V가 걸렸대요. 그러면 먼저 여기 걸리는 이 전압하고 저항을 아니까 옴의 법칙을 써서 여기 흘러가는 전류값을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 흘러가는 전류 I는 당연히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니까 20A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20A가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흘러 들어온 전류값하고 여기에 있는 리액턴스 값을 아니까 옴의 법칙을 쓰면은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때 전압의 크기를 VL이라고 한다면 VL은 4옴 곱하기 전류값 20A 해서 80V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20번. 4옴의 저항에 5A의 전류가 흐르면 소비 전력은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소비 전력을 구하는 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 주어진 이 조건을 보니까 직류 같아요. 그래서 자, 직류의 전력은 V 곱하기 I, 전압 곱하기 전류 하면 되고 또는 R분의 V 제곱 또는 R 곱하기 I의 제곱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저항하고 전류값을 알려줬으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저항값은 4옴 그리고 전류값은 5, 25 이렇게. 그래서 전력의 값은 100 그리고 단위는 와트.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변압기 세대로 전원을 공급하던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발생했다. 이때 계속적으로 삼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결선법이 무엇인가? 변압기 결선법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실은 델타 결선이라는 걸 사용한 중요한 이유인데요. 자, 델타 결선이 지금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델타 결선으로 묶여 있죠. 그럼 이때 변압기가 한 대가 고장이 났대요. 그럼 얘가 사라졌어요. 그럼 나머지 변압기 요 두 대로 계속적으로 삼상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다. 바로 이 결선이 V자 모양이라고 해서 정답은 2번 V 결선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정속도 운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전동기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전동기에서 나오면요. 정답을 원하는 건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분권과 직권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은요, 무조건 안정된 거예요. 그래서 안정된 전압, 전류 또는 안정된 힘, 일정한 힘 이런 건 특징이 바로 분권에 대한 특징이고 큰 힘을 필요로 한다라고 할 때는 직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속도 운전이라고 하니까 해당하는 건 안정한 거 2번 분권 정동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24번. 화재 시 소방대의 인명구조 활동용 전원이에요.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것. 일단 전원으로 쓸 수 있는 건 비상용 콘센트하고요. 절전형 콘센트 두 가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인명구조용 비상시가 되니까 정답은 3번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답지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효 전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랍니다.
한번 질문을 보죠. 1번 무효전력 VI 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식이다. 맞죠? 2번 단위는 볼트 암페어를 사용한다. 볼트 암페어를 쓰는 건 이거는 PA라고 쓰고 피상 전력일 때 쓰는 단위죠. 그래서 무효 전력은 단위를 뭐로 써요? 무효 전력의 단위는 바르라는 VAR이라고 쓰는 바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틀린 건 요 번호가 되겠죠. 그리고 자, 부하에서 소모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말인데 전원과 부하 사이에 주고받는다 그래요. 자, 한번 이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위에는 유효 전력의 그래프고요. 아래는 무효 전력의 그래프예요. 그런데 유효 전력은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도 항상 양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양의 값에 갖는다라는 건 전원이 그 전력을 공급해서 부하에서 소비될 때 이렇게 양의 값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효 전력의 그래프는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져요. 즉 뭐예요? 전원 측에서 부하 쪽으로 전력을 공급했고 다시 또 반대로 부하 측에서 전원 쪽으로 뭔가 반대로 전력이 되돌아왔고 이거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전력은 부하에서 소모된다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전원과 부하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틀렸네요. 3번, 2번 순서가 틀렸습니다. 하여간 정답은 요게 맞습니다. 자, 26번 자기 인덕턴스가 2헨리이고 전류의 변화율이 2 암페어 퍼 세크일 때 발생하는 전압값은 물어봤습니다. 전압값이 아니라 발생한 값 자체가 뭔지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이 공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E는 L 곱하기 DT분의 DI. 이거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 아니면 그거이자 있습니다. 자, 26번 자기 인덕턴스가 2헨리이고요. 전류의 변화율이 2A per sec일 때 발생하는 값은 얼마인가? 일단 무엇이 발생하는지조차 답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딱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식이요.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나 또는 렌츠의 법칙을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 이런 거 있죠? E는 L 곱하기 DT분의 DI. 그래서 시간당 전류가 변하면 그게 자기 인덕턴스하고 비례해서 전압을 발생시켜라는 거에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과 또 렌츠의 법칙에 대한 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자기 인덕턴스 값이 2헨리라고 했죠? 2 곱하기 그리고 시간당 전류의 변화율 이거죠. 암페어 퍼 세크 2라고 했으니까 2 그래서 4 전압 4볼트가 발생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 공식 이거는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27번 Y결선 회로에서 상전압이 100V, 상전류가 10A일 때 선간 전압과 선간 전류의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여기 지금 Y결선 회로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상전압이 여기 사이에 걸린 전압이 상전압인데 100V가 걸려줬고요. 또 여기에 흐르는 전류 이게 10A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때 선간 즉 여기에 걸리는 선간 전류값이 얼마인지 하고 여기에 흐르는 선간 전류의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선간 전압은 상전압하고는 지금 이게 선간 전압이고 상전압인데 서로 다르죠. 다르면 무조건 뭐가 더 커 보인다? 선간 값이 상값보다는 커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크면 무조건 루트 3배 차이가 난다.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상값 이렇게 하면 되고 상전압이 100V니까 선간 전압은 100 루트 3 볼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류값을 보면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또 여기에 흐르는 전류 또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동일하기 때문에 선전류 값은 상전류와 똑같다.
그래서 10A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터미널 블록에 전선을 연결할 때 나사가 헐거워졌다면 발생할 수 있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그 터미널 블록에 연결되어 있는 이 전선을 누르고 있는 이 볼트, 이게 헐거워졌대요. 그러면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접점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일이 발생하겠죠. 그럼 그때 전류가 흘렀다가 이 떨어지게 되면 불꽃이 튀잖아요. 이때 불꽃 발생, 또 불꽃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가연성 있는 물체에 불꽃이 튀면 화재도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 불꽃이 발생할 때요, 전압의 파형은요 굉장히 고조파가 많이 포함이 됩니다. 이 고조파는 통신 잡음을 발생시키기도 하지요. 그래서 4번도 해당하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번 절전. 절전이란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이 전기를 아낀다, 그래서 전기를 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뭐 긍정적인 의미를 빼더라도 최소한 전기를 끊는다라는 거는 헐거워진 것하고는 그나마 좀 가장 거리가 먼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지요. 자, 29번. 평행한 도체에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른다면 이때 작용한 힘은 어떠한 힘이 작용하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지금 도체가 두 개가 있고 전류가 지금 이렇게 동일한 방향,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럼 전류가 흘러가면 우리 오른 나사의 법칙에 따라서 그 자속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전류에 의해서요, 자속은요, 여기는 왼편은 자속이 나오고 오른편은 자속이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은 여기도 오른편이죠. 이렇게 자속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리고 파란색 전류에 의해서는 오른편은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들어가는 방향이고 왼편으로는 나오는 방향이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자, 여기는 자속이 동일한 방향이니까 자속이 증가, 여기도 자속이 동일한 방향이니까 자속이 증가. 그런데 가운데 어때요? 자속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죠. 그래서 감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속의 밀도가 여기는 높고 여기는 높고 자속의 밀도는 여기는 굉장히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밀도가 높은 곳에서 밀도가 낮은 곳으로 밀린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이 서로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전류가 같은 방향이니까 우리 함께 가자, 힘을 합치자, 협동하자, 이런 식으로 이 의미를 좀 이렇게 연상적으로 생각해 놓으셔도 인력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30번. 최대값이 2A, 주파수가 60Hz, 위상이 30도인 전압의 순식값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순식값의 모양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순식값이란 전압을 기준으로 봤을 때 V, 이렇게 T라고 적고요. 이것은 최대값, 그 다음에 곱하기 사인, 그리고 오메가 T 더하기 세타 위상,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양을 주어진 값으로 한번 채워볼게요. 우선 최대값이 2A라고 했으니까 요 자리엔 2가 들어갈 테고, 사인은 그대로 냅두고, 오메가는요,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지요. 그런데 주파수 F가 6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120 파이 T 되겠습니다. 더하기 위상이 30도, 세타가 30도라고 했어요. 그럼 30도인데 이걸 라디안으로 표시하면 6분의 파이, 이렇게 했을 때 정답은 뭐가 되겠어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31번. 접지 공사 중 철주 측면에 지중 접지도체 설치 시 접지극의 철주로부터 이격거리는 최소한 얼마이어야 하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접지 공사할 때요,
이게 지금 철주, 그러니까 이게 철로 된 전주예요. 그럼 이 철주에서 접지선을 이렇게 따가지고 해서 접지극을 어느 정도 이제 거리가 두고 나서 접지극을 설치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최소 얼마이어야 하는가를 물어보는 건데요. 최소 100cm, 1m 되어야 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32번 공기 중 자기장의 세기가 H라고 하고 이게 100A/m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에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인 자극이 받는 힘은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이 공식을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즉 발생하는 힘은 자극의 크기와 그 자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기장의 세기의 곱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자극의 세기가 현재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가 지금 100이라고 했죠. 그래서 두 개 곱해서 우리는 0.4 뉴턴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계기용 변압기 P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계기용 변압기라는 건요. 일단 계기용이라는 말은요. 측정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측정해야 되는데 전압을 고전압 같은 게 있겠죠. 직접 측정하면 위험하니까 이런 계기용 변압기를 이용해서 이 전압을 약하게 만들어서 측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이 변압기입니다. 측정기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변압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변압기니까요. 여기 낮은 이거 전류 이거는 관계가 없겠죠. 우리는 전압이라고 나와 있는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전환하는 기기, 측정기는 우리 눈앞에 보이기도 하고 어쩌다가 손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만들어서 본다는 건 좀 위험상, 안전상 말이 안 되고 높은 전압, 우리 전기잖아요. 그러니까 투나인 이런 고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변환해서 현 상태를 알아보는 거.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전환하는 기기이다. 뭐가? 계기용 변압기 PT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 전력계통에서 장거리 송전 시에 정전 용량으로 인한 충전 전류가 흐른다. 이런 경우 역류를 조정하기 위한 기기는 무엇인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발전기가 있고 이게 길게 송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밑에 뭐가 있어요? 땅이 있죠. 그러면은 이 구조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캐퍼시터와 같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대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캐퍼시터가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캐퍼시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뭔가 전류가 흐르더라. 그래서 이런 전류를 무슨 전류라고 하느냐? 바로 충전 전류라고 그래요. 그럼 이 충전 전류 왜 흘러요? 이 캐퍼시터 때문에 흐르는 거죠. 그러면 이거와 반대되는 반대되는 전류를 흘려주면 되겠죠. 우리 캐퍼시터에서는 우리 그 진상 전류가 흐르죠. 진상 전류 캐퍼시터일 때는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 뭐가 흘러야 돼요? 지상 전류가 흘러야 되죠. 네, L이 있는 전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역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동기조상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잘 몰라도 역류를 조정한다라는 이 조라는 단어를 보더라도 이 동기조상기에서 똑같은 조죠. 그래서 3번의 정답 매력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약 30개 이상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쉬운 문제로 구성해 봤는데 쉬운 문제만 여러분들 집중해서 공부해도 최소한 50점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